최근 코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많은 코인들이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표정은 점점 얼어붙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해는 하락장인가요? 언제쯤 다시 올라올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번 폭락 사태의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물량들을 쓸어 담았는지 그 정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블랙록. 이런 하락 속에 블랙록의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케빈 워시. 이번에 이 사람이 연중 의장으로 지목이 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졌고 비트코인도 한때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하나하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에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정말 죽어야 사는 게임이 시작인지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인물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미국에서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즉 FED 의장 후보로 강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시는 시장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돈 푸는 거 싫어하는 사람, 통화 긴축, 매파. 그 뉴스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장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상징처럼 여겨졌던 1비트코인 1억이라는 구간도 무너졌죠. 그 순간부터 공포는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워시는 예전부터 통화 절제와 실질 금리 상승을 선호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싫어하고 물가는 작고 금리는 꽤 높게 유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막 퍼주지 않는 사람, 위험 자산에게는 별로 안 반가운 스타일. 돈이 귀해질수록 가장 먼저 정리되는 자산은 언제나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가 바로 그런 자산이죠.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왜 워시의 등장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느껴지는가? 첫째,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잘 나오는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집니다. 예금, 채권, 단기 국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이자도 잘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할까? 이 생각이 커질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매도 압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유동성이 줄어들면 코인 시장에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선물, 마진, 과한 레버리지는 평소에는 수익을 크게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성이 빠질 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청산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방향이 꺾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 급락이 알트 폭락, NFT와 자코인들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연쇄 반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최근 금과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금 가격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질문은 한 가지뿐이죠. 비트코인 정말 디지털 금이 맞을까? 이 회의론이 커질수록 장기 투자자들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서사가 흔들리면 가격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여기서 많은 채널들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사는 게임이 시작됐다. 이 표현 조금 가격하지만 시장 구조를 꽤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영원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죽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 과열된 포지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들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번과 같은 큰 조정 구간에서 이런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털려나가야만 다음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손들, 장기 투자자 중심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하락이 다음 상승장을 위한 정리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문제는 이겁니다. 케빈 워시 체제에서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워시가 진짜 끝까지 강한 매파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실질 금리는 높은데 유동성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은 회복이 느리고 이전 고점을 다시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길고 지루한 박스권,
혹은 한 번 더 깊은 하락,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되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워시가 의외로 비둘기파 쪽으로 가면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같은 지표를 보며 완급을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같은 카드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의 급락과 공포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을 위한 세탁 과정, 즉 시장을 한번 헹구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케빈 워시가 비둘기파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선출되었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연준 의장 선출 과정에서 큰 딜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케빈 워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같은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바로 블랙록의 CIO 링리더, 이 사람은 완전 월가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케빈 워시 역시 월가 엘리트 출신이지만 그나마 정치적 공통 분모가 있으니 지목을 하게 된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AI 생산성과 골든돔 프로젝트를 통한 성공 신화, 그리고 이를 통한 선거의 승리. 현재 통제불능에 빠진 미국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AI 생산성과 골든돔 프로젝트를 통해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선거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같은 의견을 공유하는 케빈 워시를 내줬고, 대신 월가는 이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코인 시장 규제에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404조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이자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은행에 막대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월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카드를 지워줬고 국가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대신에 은행의 돈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트럼프 역시 이를 받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의 핵심은 케빈 워시가 아니라 바로 이 법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번 폭락의 진실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블랙록은 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베팅을 했을까? 애초에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선출한 것이고, 그 대신 코인 시장 규제를 해서 은행 자금을 지키려는 거예요. 따라서 규제로 인한 단기적 하락은 나왔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 코인 시장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저가에 매수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월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기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레버리지를 관리하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범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언제 올지 어디까지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갈 필요가 있죠. 자, 사이클에서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이 구간을 버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생존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상은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양방향을 바라보며 전략을 세웠고, 이런 전략에 맞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더 많은 거시 이슈, 코인 요약, 매매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과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보이고, 여기서 구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두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준비된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도를 역행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전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